생활 속 리더십. 오늘은 의미와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돈을 주거나 또 권력을 행사하거나 해가지고 좀 약발이 좀 점점 덜 먹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리더가 훨씬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미와 재미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, 그걸 리더십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미와 재미는 같은 밑자 돌림으로 탁 운율이 좀 맞고 이런 것 같은데, 요즘 세상에 욕망이 가도해가지고 욕망이라는 전차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신음하는 사람들, 또 욕망의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쓸쓸한 종말을 맞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. 과연 인간이 욕망만 따라다녀가 그게 행복할까요? 한 번쯤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내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고급 아파트, 또 뷰가 좋은, 전망 좋은 바닷가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요즘 그걸로 큰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, 이게 진짜로 행복한 걸까 되짚어 보게 됩니다. 층고가 높거나 또 고급 아파트, 또 넓은 평수가 부의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, 언제부터인가 이 아파트가 부의 상징이 돼가 요즘같이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고 또 계층 간의 갈등, 또 젊은 세대들의 위화감 조성,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이 곧 욕망의 상징으로 돼가지고 이걸 못 갖추면 큰 불행인 것처럼 비춰지는데,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자, 과연 소유가 우리 인생의 전부일 것인가? 소유보다는 의미를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? 이런 고민들을 최근에 들어서 더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. 욕망을 추구해가 결국은 허망한 느낌, 우리가 그런 사례를 종종 TV나 드라마, 또 이웃에서 보기도 하는데, 근데 한번 이 수레바퀴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친구도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아파트를 팔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. 왜냐하면 부인이나 자식들 때문에. 근데 미리 이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제 친구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,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 끊임없이 또 재산을 모으고, 또 더 넓은 평수, 더 고급 평수, 더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, 또 명품 차, 또 명품 골프채, 명품 옷, 이런 것들을
한없이 소비하려 하고,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위화감 조성, 또 박탈감, 이것 때문에 점점 양극화되고 우리 사는 이 조국은 거의 뭐 희망이 없는 듯이 보일 정도로 허탈감이 크다고 합니다. 특히 요즘 20, 30대의 경우 위로는 386 세대들이 딱 버티고 있고 또 가진 거는 없고 이러니까 아파트 한 채 살려면 뭐 서울 수도권에 10억은 좋게 있어야 하니까 언제 10억을 모으느냐 이런 불만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또 정부 정책에 불만이 많고 그렇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괴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. 욕망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질 끌려 사는 게 이게 제대로 사는 건가?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대로 박탈감을 가지고 점점 우울해지는 이 느낌. 이게 사는 건지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. 자, 이대로 가면 그 끝이 어디일까? 앙상한 해골만 남은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. 결국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공수래 공수의 삶이 빤한데 이렇게 욕망에 허우적대다가 욕망의 수레바퀴에 치이가 살다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또 더 가지려 아둥바둥 하다 보면 인간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가 과연 그 끝이 어디일까? 해변가의 영화의 거리,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그 이미지를 사진에 담아 봤는데요. 과연 행복한 모습, 우리 자신의 그 원초적인 인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? 진지하게 한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방송인은 The biggest adventure you can ever take is to live the life of your dreams.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스스로가 꿈꾸어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꾸었던 삶을 사는 것 외에 우리는 너무 주변의 눈치와 비교에 의해서 고급 아파트에 살려 하고 또 강남에 그럴싸한 교육 환경에 사는 게 낙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대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과연 우리가 스스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돈으로 또 재산으로 치부되고 평가되는 그런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닌가. 여유있게 호젓하게 삶을 누릴 수는 없을까?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자신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삶을 다시 살아갈 수는 없을까?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. 또 왜 사는가?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? 돈이 전부인가? 고급 아파트
평수 넓은 데가 과연 우리 인간의 행복의 척도인가?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. 한겨레 신문 5월 13일자에 한계에 다다른 인간의 생존 키트로 삶의 의미라고 칼럼을 써놓은 걸 봤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부동산 문제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애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애들마저도 점점 부모님을 꺼려하고,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혼하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필요한 것은 삶의 의미가 아닌가, 이렇게 칼럼을 써놓은 걸 봤는데요. 한겨레 신문 문화 에디터 김은형님의 너도 늙는다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짠했습니다. 삶의 의미가 제대로 이래 자리 잡지 못하면 계속 껍데기로 또 돈으로 분란만 자꾸 생기고 결국 행복한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의 의미, 왜 사는지,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소유로는 한도 끝도 없고 그 더 가지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되다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모습보다 그냥 돈 버는 기계로 또 욕망의 수레바퀴에 그냥 휩쓸려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.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가진 것, 또 내가 왜 그때 아파트를 투자해 놓지 않을까, 투자해 놓지 않았을까, 이런 후회만 하다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릴 때 접했던 어린 왕자 그 동화처럼 이제는 새로운 우주별로 떠날 것인가, 아니면 과거에 순수했던 또 자연 속에 그 꿈꾸던 삶을 다시 찾아서 돌아갈 것인가,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더욱 자신의 모습을 한번 냉정하게 돌이켜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의미 있게 산다는 것, 과연 어떤 걸까요? 최근에 저희 친구 한 명이 법륜 스님이 하는 정토에 정회원으로 가입돼 가지고 혼자서 작은 실천으로 환경운동을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, 이 친구와 같이 산에 가보고 또 이 친구와 같이 강을 산책해보고 또 식사하면서 이래 보면 이 친구는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분리수거하고, 또 산에 가서도 함부로 김밥이나 또 술병, 막걸리 잔 이런 것도 일회용품을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,
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가급적 줄이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진한 자극을 받았습니다. 친구가 이렇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 지구를 지키고 우리 자연 환경을 아끼는 아주 소소한 실천이 아닌가, 저 스스로도 많은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삶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법, 분리수거 하나 하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거나, 또 아니면 유니세프 이런데 구호단체에 월 2만원, 3만원을 내면서 자기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는, 그럼으로써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, 또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작은 후원이라도 하면서 자기가 직접 발을 못 담그고 있지만 조그맣게라도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. 또 한 후배 한 명은 보험회사 책임보험 손해사정하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, 노인들이나 또 약자들이 그 보험 규정이나 혜택을 몰라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보고 직접 나서서 중재해주고 도와주고,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. 돈보다 더 소중한 작은 실천으로 인해가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 멋지고, 또 친구들한테 그게 조금씩 전파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젊은 시절 혁명이니 세상을 바꾸는 일이니 정권 교체니 이런 거대 담론에 휩싸였다면, 이제는 소소한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가 이 친구들 또 후배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의미와 재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활 속 리더십의 한 꼭지로 또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어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 막 경직대가 밀어붙여 이건 해야 돼, 투쟁, 쟁취 이렇게 거대 담론에 휩싸였다면, 이제는 생활 속에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조그마한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진보하고 또 초월을 할 수 있는 크리스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처럼 생활 속에 실천으로 초월이 가능하게끔 하는 게 바로 지금 시대의 인간의 생존 키트가 아닐까. 의미 부여하는 그 과정이 재산으로 또 명예로 얼룩져서 인간 본성이 점점 사라지는 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다음에
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목적론적인 또 소소한 실천 이런 거와 약간 대립되면서도 또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면도 우리 리더가 구성원들한테 보여주고 또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재미라는 화두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점점 각박해지면서 인간성을 또 사는 재미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로 또 사람을 묶어내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우리 리더들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촉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. 우연한 기회에 그 서울 목동에 재미난 세상이라고 캐릭터 샵을 1997년도에 오픈을 해가 저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꿈꾸면서 도전을 했었는데요. 캐릭터로 뭐 에반게리온, 세일러문, 가방을 만들고 또 브로마이드 또 각종 상품들을 이쁘게 해나가 그 목동에 가게를 차렸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IMF 터지고 이러면서 쫙 내리막길을 걸어서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 재미난 세상이라는 그 상호를 일부러 좀 이전에 8년간 하면서 직장 생활 좀 지치고 이랬던 부분을 반전을 시키고자 재미난 세상을 꿈꾸면서 그 가게를 창업해 봤는데 1년 반 하면서 뭐 실패는 하긴 했지만 이 화두가 아직도 저희 삶을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로 남아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? 몸이 건조한 삶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자. 힘든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 여러분도 한 번씩 체험해 보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힘들면서도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. 불교의 화쟁사상, 화엄사상 이런 게 바로 그 역설의 미학 또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변정법적으로 막 꼬여 있는 그게 바로 그 재미난 세상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. 그렇게 불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보고 화쟁, 화엄의 세상이 바로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과 한편으로 재미있는 삶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좀 잘 버무려서 해보면 우리 삶이 좀 더 윤택하지 않을까. 의미만 추구하다 보면 가슴은 따뜻한데 또 쫄깃쫄깃한 묘미, 쾌감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재미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도 조금은 충족시킬 수 있는 함께 웃고 즐기는 놀이 인간이라고 호모 루덴스라고 화이징요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재미라는 요소도 우리 리더들이 구성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또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미와 재미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버무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직도 재미난 세상 간판은 저희 가양동 교육장에 딱 그 표구에가 걸어놨는데요. 그 4차 산업혁명은 쉽고 재밌게 원데이 원메이커로
한다는 프랭카드와 함께 벽에 지금 잘 걸려가 있는데요. 늘 이걸 가슴에 종종 되새기곤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그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재미를 누리면서 살고자 합니다. 장자의 소요율을 아주 인상 깊게 요즘 서강대 최진석 교수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. 너무 좀 땡기더라고요. 장자의 소요유 핵심은 바닷가에 고기 아래서 시작된 곤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 결국에는 용이 돼가지고 봉황이 돼가 성천하는 대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펄럭이며 하늘로 성천하고 그 바람과 영향력이 우주에 미친다는 이런 대붕 이야기, 좀 중국의 그 좀 과장된 느낌, 구라 이런 게 좀 장자의 이야기 속에 녹아들긴 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어떤 자기 영향력, 자기 세계 그런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소요유의 그 대붕 이야기는 좋은 그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대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꼬마붕, 꼬마봉황, 꼬마용, 꼬붕이 되든 대붕이 되든 하여튼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결정하지 않을까. 장자의 소요유에 그 깊이 좀 빠져가 자기가 내면에서 자유를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가 철학을 갖고 삶을 개척해 나가면 그게 곧 행복이고 그게 곧 즐거움이라며 작회, 스스로 즐기고 만족하는 작회, 자존 이런 키워드가 장자의 사상에서 배울 수 있어가지고 아주 요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붕이 되든 꼬붕이 되든 결국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남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이 이 지구적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장자, 노자, 관계 중심의 철학에 대해서 더욱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자연스러운 자신의 모습으로 애벌레에서 탈피해가 나비가 되어가는 것처럼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 자본의 논리 또 욕망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허덕일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가치대로 진화 발전하는 그런 삶을 리더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구성원들한테 재미와 의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딥 리더십 2021년 설득 포럼에서 새로운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딥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디프런트, DNA 본질을 공유하는 이센셜, 감성에 공감하는 엠퍼시, 심오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 프로파운드의
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따서 DEEP, Deep Leadership이라고 명명해서 올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. 특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세상에서 소유보다 존재의 의미와 재미를 더 넓히고 또 깊이를 더해서 물욕에 허덕이는 그런 동물적 욕망에서 벗어나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와 재미를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생활 속 리더십의 소소한 재미와 소소한 의미를 우리 리더들이 함께 구성원들하고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화이팅!